자, 기자님. 네. 또 다른 한상을 깔아봤어요. 네. 여기 버릇 되겠어. 음식 까는 거. 버릇으로 돼도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러세요? 네. 우리 빨리 찍고 빨리 먹도록 먹어요. 합시다. 네. 새로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됐던 게 중국 식당. 그렇죠. 그 호텔 쪽 영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중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일단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강국이 돼서 파워가 세지니까 중국의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요리를 만드시는 분의 위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떴는데 방송에 요리사들이 출연할 때 굉장히 탁월하게 활약을 하시면서 뜬 분이 이연복 셰프였어요. 중국 음식이나 중국 셰프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여경래 셰프, 네. 여경옥 셰프라든가 고금초 사부, 왕육성 사부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했고 그다음에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 들어왔는데 진진 같은 중식당이 스타를 받게 되면서 중식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중국의 여러 지역 음식들이 있는데 대중적인 음식점들은 중국 산둥반도, 북방 예. 스타일의 음식들이고 호텔에 있는 중식당들은 중국 남쪽에 있는 광주, 홍콩 음식들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맛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딤섬 파는 데들이 그렇게 많은 거군요. 그렇죠. 딤섬도 그 광동 그쪽이잖아요. 음식의 한 예. 종류니까. 오리는요? 요즘 오리 파는 데도 되게 오리는 많은데. 베이징이 제일 유명한데 그거는 뭐랄까 고급 음식 한 메뉴로서 그냥 굳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반 식당에서는 오리 자체가 좀 특수하고 굽는 기술도 어렵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 없는 메뉴니까 전체적으로 호텔에서 광동 음식을 팔지만 오리를 같이 파는 거죠. 음식 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중식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임오 군란이 끝나면서부터 청나라 군대가 한국에 들어올 때 상인들이 따라오고 군인들이나 상인들을 먹이기 위한 어떤 그 음식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중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도 퍼지면서 우리나라 중식의 시초가 됐다. 인천으로 들어왔죠. 90% 이상이 산둥성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중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산둥성의 음식들이 바탕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외식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외국 음식으로 하는 외식당이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고관 대작 부자라든가 기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합을 한다든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가는 식당이 중식당. 그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때 화교들한테 직업 제한을 하고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을 줬잖아요. 농사 짓는 무역을 한다든가. 네. 근데 이런 게 모두 막히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식당이 많아지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는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중국 음식점들이 전부 배달을 하게 되면서 얘가 굉장히 싸게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나라에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와중에 짬뽕, 짜장면, 탕수육까지 원래 다른 나라에 없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 스타 군단들을 만드시면서 시장 폭발에 더 짜장면의 원형이 그 산동에 가도 있고 베이징에 가도 짜장면이 네. 있어요. 국수에다가 기름에 볶은 된장을 넣고 오이 채 썬 거라든가 네. 완두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차갑게 먹는 비빔면 같은 네, 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짜요. 그랬는데 인천에 춘장 공장이 있어요. 사자표 춘장인데 화교 그분이 혁신을 하신 게 뭐냐면 중국식 된장인 춘장에다가 캐러멜을 섞은 거예요. 단맛이 굉장히 많아지고 색깔도 굉장히 진한 검은색에 네. 가까운 갈색이 나니까 더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석권하면서 거의 모든 중식당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약간 걸쭉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짜장면이 돼버린 거죠. 그 왜 마오라고 오리구이로 네네. 인기가 있었던 네. 식당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짜장면 안 파셨어요. 그렇죠. 애들이 꼭 울면 다른 집에서 사다가 배달을 시켜서 가져와서 먹어라. 했죠. 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짜장면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엄청난 압력이 넘어간 거지. 배달 때문에 이 탕수육이 네.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생긴 거예요.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일단 따질 음식도 아닌 거예요, 이게 원래. 원래 그냥 부먹인 거예요. 소스를 튀긴 고기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소스가 말하자면 우리 닭강정 같이 착 붙어서 이렇게 배어 들어있는 네, 상태가 그쵸. 돼야 네, 완벽한 코팅, 건데 얘를 부어가지고 배달을 가게 되면 얘가 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맛있게 드시라는 배려의 차원에서 따를 주기 시작한 건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찍먹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변에 너무 많아서 여기서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는 얘기 못하고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누군지 알지? 어떻게 탕수육을 찍먹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화제가 되는 호텔들이 명운을 걸고 있는 식당들을 뭐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가봤던 부산의 시그니엘에 있는 중식당, 런던의 미쉐린 스타를 받은 하카선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의 셰프로 계셨던 분이 거기 전체 그 메뉴를 기획하고 총괄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타협하지 않고 현지의 맛을 고수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오리 사이즈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 한국의 오리가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먹었을 때보다 맛이 덜하다고 하는 게 치맥의 닭처럼 오리가 덜 자란 걸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리가 보통 26cm를 28cm로 더 키워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신 게 좋더라.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파인다이닝이지 뭐. 그 팔레드신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가장 핫한 맞아요. 레스토랑이었던 모트 32에서 오셔서 셰프님께서 직접 거기를 프로듀싱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오리 딤섬 이런 것들의 메인이고 또 실내 인테리어 자체도 화사하고 화려하고 정말 럭셔리하게. 그러면서 요즘에 인테리어 컨셉이 1920년대 상하이를 모던하게 재해석하고 그쵸.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장소와 시간이 1920년대 상하이니까 그래서 레스케이프도 그렇고 해운대 그랜드 조선도 그렇고 팔레드신을 메인으로 넣고 있죠. 맞아. 포시즌 같은 경우에도 스타를 받은 식당은 중식당이잖아요. 그렇죠. 유효한 거기는 일단 딴 거 다 관두고 저는 너무 예뻐요. 저 모든 뷰가 것이 너무 다. 좋고 네. 예쁘고 호텔 중에서 저는 꼽으면 역시 그래도 팔선이 최고 좋지 않나. 음식, 분위기, 서비스 여러 가지 일관적으로 그 유지되는 거. 그 팔선에 계셨다가 지금 루메르디앙으로 옮기신 후덕죽 셰프님의 후 레스토랑도 안정감 있고 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사랑받았던 플라자 호텔에 있는 도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전통 명가를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집인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호텔에 있는 홍연도 뭐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당이라 꼽으라고 하면 진진. 인정. 네. 왕유성 셰프님 은퇴하신 다음에 아주 작은 자기 식당을 차리면서 메뉴를 확 줄이고 가격을 확 내렸지만 재료들은 호텔에서 쓰던 거고 똑같은 거를 쓰시면서 그 가격에 그런 음식을 먹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부분. 만두나 멘보샤나. 예. 저는 파블라 좋아해요. 처음에 그 식당 열었을 때 아무도 거기가 중국 식당을 생각 못했거든요. 못했죠. 굉장히 세련되게. 네, 세련되게 무슨 카페나 프렌치 레스토랑, 이탈리안 비스트로처럼 보였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게 분위기나 서비스도 그렇고 음식도 사천에서 명장분들을 모시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는 있기 진짜 때문에 정통 사천식 맛을 상당히 내는 내고 있죠. 식당이죠. 네, 중국 음식이지만 중국 음식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찾을 때, 예, 그럴 때 좋아하죠. 그거는 그걸 해야 돼. 중국집 갔을 때. 중국집을 갔을 때 간판이나 겉에 한자로 화상이라고 써 있는 걸 저를 일단 한번 보거든요. 이게 화교가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이라는. 근데 물론 요즘은 한국인 중국 요리사도 많고 엄청 잘하시는 분이 많지만 일단 화교가 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할 것 같다는 믿음을 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메뉴판을 볼 때는 메뉴에 덴푸라가 있는가. 탕수육에서 소스 없이 고기만 튀겨놓은 걸 말하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 덴푸라라는 이름으로 메뉴가 굳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집들은 아주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중식당이거나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식당이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식당을 갔을 때 메뉴가 많으면 그 집은 맛있는 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식은 아닙니다. 맞아. 예, 중식은 메뉴가 많을수록 좋은 집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많은 메뉴들을 한 번씩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왜 찍어? 네, 왜 누가 찍어? 사실은 이렇게 부어서 그 요리사가 전문적인 솜씨를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볶듯이 그렇죠. 예, 원래 버무려줘야 이렇게 되는 거고, 건데 마찬가지로 그거까지는 안 되지만 짬뽕도 요즘에 국수 불게 안 한다고 따로 주는 데 있어요. 그럼 맛이 안 배서 안 돼. 차라리 조금 불어도 맛이 배야 돼. 음식은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건데 얘를 좀 절입시다 소스에. 근데 그냥 고기만 먹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덴푸라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그렇게 좀 괜찮은데. 먹을게요. 예. 드세요. 누가 혼날까봐 이렇게 먹어.